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렌시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현재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카메라를 켰고, 제가 사실 영국에서, 한 4개 반 정도의 직업을 거쳐갔거든요. 꽤 많은 직업을 거쳐갔죠. 그래서 저의 이 영국에서의 직업 변천사? 이직 경험기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지금 여기 카메라 밑에 아이패드에다가 이렇게 직업 이직한 거에 대해서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눈이 조금 이렇게 한 번씩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점 이해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어떤 점을 중점으로 말씀드릴까 생각해 봤는데 세 가지를 중심으로 각 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일단은 각 직업에서 했던 일, 그리고 뭐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구직을 했었는지, 그리고 뭐 자격 요건이 따로 있었는지, 일한 기간이라던가 퇴사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직업은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입니다. 네.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의 포지션의 정확한 명칭은 코리안 링귀스틱 테스터예요. 그래서 이 직업을 저도 전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생소한 직업이고, 뭐 실제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도 다들 이렇게 약간 갸웃? 이렇게 딱 알지 못하는 그런 직업인데요. 이게 약간 그 번역 트랜슬레이터의 직업도 아니고, 프루프 리딩? 그 외에 이제 번역된 거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포지션 있잖아요. 그 정확하게 말하면 그 포지션도 사실 아니에요. 어떤 포지션이냐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말씀드리면, 이제 그 원래 영어로 되어 있는 원래의 소스와 그거를 한국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진 그런 뭐 스크린샷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받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 번역이 잘 되었는지, 올바른 그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UI UX라고 해야 되나요?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이런 레이아웃이라던가 뭐 버튼 뭐 예를 들면 뭐 클릭하세요 했을 때 옆에 버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올바른 자리에 잘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온라인 그 웹사이트의 번역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휴대폰 앱에 들어간 번역들에 있어서 그런 번역뿐만 아니라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까지, 레이아웃까지, 그러니까 모든 거를 되게 최종적으로 한번 확인하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굉장히 생소하죠?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까요? 그러니까 그런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이제 현지화가 잘 되어서 모든 번역, 레이아웃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직업은 제가 그냥 링크드인이라던가 인디드 같은 구직 사이트에서 구하게 됐고, 그때 아마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이 있었을 텐데, 사실 정확히 지금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일단 가장 이점이었던 건 제가 영어를 하는 한국인이다. 네, 이게 가장 큰 부분이었고, 그게 이제, 지원을 할 수 있었던 큰 자격 요건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언어 교육 관련돼서 일을 했었잖아요. 뭐, 한국어 강사라던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플러스 요인이 돼가지고, 인터뷰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사실 여기는 인터뷰를 보기 전에, 번역 테스트를 먼저 봐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1차 서류가 합격하고 번역 테스트까지 합격을 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 인터뷰를 봤거든요. 그래서 인터뷰까지 이제 합격을 하고 잡 오퍼를 받았던 케이스입니다. 여기는 현재 이제 일한 지는 2달이 조금 넘어가는 중이고요. 너무 행복하게 일하고 있어요. 네. 너무너무 평화롭고 고요하게 너무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도 너무 좋고 회사가 지금 이제 케임브리지에 있어서 케임브리지에 왔는데 저는 사실 런던보다 케임브리지가 더 좋아요. 좀 되게 조용하고 아늑하고 평화롭고 늘 새소리가 들리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실 할 게 많진 않지만 영국에 오셔서 여유가 되신다면 케임브리지도 당일치기로 한번 날씨 좋을 때
놀러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처음으로 영국에서 했던 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처음에 런던으로 들어오지 않고 브리스톨이라는 도시에 정착을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완전 와장창 대실패를 합니다. 네. 그래서 브리스톨에서 정말 한 달 동안 그냥 정말 막연히 돈만 막 나가고 정말 네. 마음에 굉장히 큰 멘탈의 상처를 입고 브리스톨에서 대실패, 구직 실패를 하고 한 달 뒤에 이제 런던으로 오자마자 왜냐면 이제 정말 그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런던에 와서는 아, 뭐라도 되는 대로 빨리 해야겠다. 이래서 이제 찾던 중에 한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포지션은 커뮤니케이션 어시스턴트였어요. 이 한인 회사는 한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영국에서 좀 비즈니스를 원한다거나 아니면 영국에 있는 물건을 한국에 좀 수입할 게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영국과 관련된 비즈니스 문의를 저희가 받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서 이제 팀장님이 계시는데 팀장님이 뭐 이제 한국 쪽과 영국 쪽 저희가 이제 영국 쪽에도 뭐 캐스팅을 한다거나 관련된 물건 리서치 조사를 한다던가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이런 팀장님이 하시는 일을 서포트하는 그런 어시스트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 포지션도 링크드인이나 인디드 같은 구직 사이트에서 구하게 됐었고요. 그때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일단 제가 한국인이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너무 빨리 일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무조건 지원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해서 1차 서류 합격을 하고 면접을 여기는 이제 면대면으로 바로 봤는데 가서 기억에 남았던 거는 롤플레이를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커뮤니케이션 어시스턴트라고 하다 보니 실제로 이제 전화 영어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았고 또 제가 원하는 대로 대화가 흘러가지 않는 상황들도 굉장히 빈번한 그런 포지션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비즈니스 요청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저희가 뭐 캐스팅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뭐 그쪽 기업에서 원치 않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면접 때 이제 롤플레이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이제 막 덜덜 떨면서 롤플레이를 했고, 아, 그 이메일로 뭐 우리가 이러이러한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냐 뭐 이런 제안하는 이메일 있죠. 그런 거를 쓰는 것도 네, 면접 과정 중에 하나였어요. 여기서 일한 기간은 약 4개월 정도가 되고요. 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일하면서 혹시 어려웠던 점이 있는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문득 생각났어요. 여기 한인회사에서 일하면서는, 일이 막 어렵다기보다는, 왜냐면 굉장히 다 막 잘해주셨거든요. 막 팀장님이라던가 매니저님이라던가 모두 너무너무 잘해주셨고 되게 도움도 많이 주셨어요. 그때 당시 이제 영국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었고 제가 뭐 영어야 지금도 완벽하지 않지만 네, 막 그런 영어적인 부분도 되게 도움을 많이 주셨거든요. 정말 거기서 많이 배웠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개인적으로 일하면서 어려웠던 거는 전화 영어. 이게 전화 영어도 그렇고 이메일도 그렇고. 근데 특히 전화 영어. 뭐 그때 당시에 막 이제 뭐 저의 변명이라면 영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런 영어도 완벽하지 않았고 다양한 발음에 막 치여가지고 그런 더군다나 캐주얼 영어도 아니고 비즈니스 전화 영어를 하려니까 아 그때 정말 그런 부분이 스스로 막 아 내가 영어 공부를 한 게 맞는가 여태까지 뭐 이런 자괴감이 들 정도로 그런 부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거고, 일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그럼에도 왜 퇴사를 했냐. 한인 회사를 퇴사했던 이유는 뭐 일적으로 힘들어서 퇴사? 뭐 이런 거가 전혀 아니었고, 저 스스로 영국에 왔으니까,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이 뭔지 한번 찾아보자. 이게 제가 영국 오기 전부터의 목표였거든요. 제 인생의 목표인 것 같아요.
정말 30대가 됐는데도 저는 사실 제가 아직 뭘 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여러 가지를 한번 경험해보자. 이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영국에 왔으니 영국 현지 회사, 물론 여기도 현지 회사지만 정말 이제 로컬들, 다양한 외국인들이 다니는 그런 회사를 다녀보자. 이런 여러 가지 저의 원래 목표를 이제 기억하면서 그런 이유에서 여기는 퇴사를 했었습니다. 네. 정말 그때 큰 결심이 필요했어요. 왜냐면 직장도 좋았고, 뭐 이렇게 거기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너무 좋았고, 큰 문제가 없었는데, 정말 어렵게 더군다나 구한 직업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만둘 때 진짜 큰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퇴사 이유는 한번 영국에 왔으니 다양한 걸 경험하자 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문득 한인 회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제가 그 한인 회사 풀타임을 하면서 그때 파트타임 인턴을 또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영국에 와서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거를 알게 됐는데, 저는 관련 경험도 뭐 경력도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해봐야겠다. 무작정 이 생각이 들어서 막 인턴 자리를 마구잡이로 찾아가지고 막 넣었었어요, 이력서를. 근데 영국에서 뭐 모든 나라가 똑같겠지만 인턴 기회 잡기도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너무나 운이 좋게 여기에 인턴으로 뽑히게 된 거예요. 이제 완전 재택근무를 하는 그런 자리였고, 근데 사실 여러분, 인턴도 좋은 데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사기인가? 할 정도로 이제 완전 여기는 약간 무슨 심리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완전 생 스타트업 기업이었는데 뭔가 막 일이 진전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막 네, 좀 뭔가 지지부진하다. 뭐 경력으로 쓰기도 좀 그렇고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좋았던 거는 거기에서 그런 인턴 경험 덕분에 디지털 마케팅 뭐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툴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는 했었어요. 네. 문득 네, 한인 회사랑 그 인턴까지 같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하죠. 정말 저는 영국 하면 뭐가 기억나니 하면 이력서 넣었던 거밖에 기억이 안 나 할 정도로 정말 이력서를 많이 넣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 했던 경력과 관련 없는 일들을 정말 무슨 바위에 계란치기 하듯이 네, 그냥 막무가내로 무식하게 막 이력서를 넣었기 때문에 뭐 이력서 1000장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몇백 장을 넣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저도 세보진 않았지만 500장도 될걸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사다난하게 한인 회사와 인턴을 시작으로 그렇게 거쳐오면서 그 인턴 그래도 경력이 있었던 것 덕분이었을까요? 그렇게 원하던 디지털 마케터로서 취직을 두 번째로 영국에서 하게 됩니다.